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다우 지수도 0.45% 빠지면서 43,239선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중심으로는 이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2%대 크게 떨어졌습니다. 18,544선에 머물렀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나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5,86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암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 중에 이 PC 물가지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스케줄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인 PC 인플레이션 물가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상치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게 됐고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았던 CPI와 PPI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게 소비 관련된 물가지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란 가격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팬케이크 가격을 사 먹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을 추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PC 인플레이션 수치는 0.3%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코어 PC 인플레이션도 0.3%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지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오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지출 지수 그리고 시카고의 구매 관리자 지수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앞으로도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발표된 PC 물가지수 외에도 다른 지표들에도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관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이 영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어제 기준으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는 영국과는 관세 없는 진짜 무역 협정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부과한 25% 관세는 다른 특별 대우를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타머 총리는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방문 초청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노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환영했다라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타머를 강력한 협상가로 지켜 세우면서 영국과 EU의 차별성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영국 국방비 증액 및 차고 수제도 주권 이양 문제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타머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평화 유지간 파병을 위해서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나 트럼프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동시에 트럼프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 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는 광물 협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러시아의 평화 협정 준수를 낙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빈 방문을 찰스 3세에 대한 초청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영국은 무역과 외교에서 소득을 얻었으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며 서로 이견을 노출한 부분들이 명확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가 2분기에 메타 AI를 앱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을 포함한 메타의 SNS에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어플로 출시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메타가 유료 AI 비서 앱인 메타 AI를 독립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동시에 2분기 출시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픈 AI의 챗 GPT와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에 맞서서 아무래도 AI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는 전략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현재 메타 AI는 2023년 출시 이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 플랫폼과 메타 레이벤 스마트 안경에 통합돼서 운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아무래도 독립 앱으로 전환해서 SNS나 하드웨어 사용자 외 새로운 이용자를 유치하고 현재 7억 명인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를 확대하려는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픈 AI와 구글을 정면 겨냥하면서 챗봇 기능을 강화한 별도 앱 출시를 반영해서
현재 텍스트에 대한 답변, 이미지 생성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유료 AI 구독 서비스도 도입도 검토 중으로 최신 모델과 고급 기능을 유료화해서 수익 창출을 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챗 GPT와 제미나이의 도전장을 내민 셈인데 오늘 메타의 프리마켓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관련 소식입니다. 양자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오셀롯이라고 하던데 이번 발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네, 현재 아마존이 양자칩 오셀롯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공개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공개 일주일 만에 맞벌을 놨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새로운 양자칩은 오셀롯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AI와 양자 컴퓨팅의 결합으로 클라우드 및 쇼핑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네이처에 기재된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존 웹서비스는 칼텍과 협력을 이용해서 오류를 중인 고양이 큐비트 기반 양자칩 오셀롯을 공개하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현재 양자 컴퓨터의 발전을 5년에서 10년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마소, 구글에 이어서 모두 클라우드 빅3가 모두 양자 컴퓨터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전략이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AI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양자 컴퓨터 섹터에는 일단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들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대규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하게 됐을 경우 거기에 밀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아이온큐를 포함한 양자 컴퓨터 섹터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양자칩과 AI를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쇼핑 경험을 재창조하며 수익성을 높이려 하는 부분, 이게 NDJC CEO는 고객 경험이 이번 생성형 AI로 재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번 어닝 때 혁신을 자신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 활용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아마존 어제와 달리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 관련 소식인데요. 바이두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이 현재 바이두와 자율주행 시장을 진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도 중국에서 FSD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가격 관련된 문제로 여러모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포털 기업 바이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게 되면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나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는 자율주행, 디지털과 AI 분야 협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와 제조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어제 나온 기술에 의하면 CATL과 바이두가 공동 개발과 AI 적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재 CATL의 회장과 바이두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CATL은 배터리와 배터리 교체 서비스 스케이트보드 셰시를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면서 바이두는 AI 기술로 CATL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게 되게 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차량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CATL의 배터리 기술과 바이두의 AI 자율주행 역량 결합으로 시장 내에서도 이번에 지속적으로 중국 내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BYD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와 AI 기반 제조 혁신으로 중국 내 입지 확대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ATL과 바이두의 손을 맞잡은 소식 들어봤는데요. 바이두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2%대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함님과 함께했습니다.